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인지, 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잘 몰라요. 이건 왜 거래가 터지면서 올렸다가 내리는지, 또 얘는 거래가 줄면서 왜 내리는지, 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맛이 있다 없다? 항상 맛있는 건 아니지만 맛있을 확률이 높다. 그죠?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제 쉑쉑버거인데 하도 난리를 떨어서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요즘 워낙 햄버거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맛을 신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생선을 하나 사러 가는데 이 지역에 가게가 하나예요. 뭐 인터넷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한 마리에 10,000원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이 가게가 하나인데 비싼지 싼지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다면 가격을 비교해서 또 산다면 가격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 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겠죠. 자, 마찬가지로 매매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게 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특정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그 주가를 확인시켜준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주가의 타당성을 인증해준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차트가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이 종가가 여기니까 이 가격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일단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방향이 나오는 쪽, 뭐 꼭 상승이 아니어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나오는 쪽으로 믿을 수 있다. 그 방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터지는 영역에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면 맛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가게가 많다면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차트도 거래량이 많아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죠. 거래가 비교적 없을 때는 횡보하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면 무조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양봉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급락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터지자마자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쭉 내리죠. 얘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좀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들이 나온다고, 또 초반에 상승한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 움직이는구나.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주식할 때 뭐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이고, 수주 계약을 따내면 주가가 움직이고, 유증을 하면 또 움직이고,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뭐 코인이 급등하고, 이게 아니고 거래가 증가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거래량은 그 어떤 재료보다 더 직접적이면서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한 후에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거래량이 만주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주씩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위로 올라가면 매수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죠. 만주가 터졌다 그러면 매수한 사람 10,000명, 매도한 사람 10,000명이에요. 맞죠?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갔을까요? 똑같이 사고 똑같이 팔았는데? 저는 처음에 주식할 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똑같이 사고 팔았는데 주가는 엄청 급등해 있어. 자, 요걸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호가창인데요. 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호가창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여기가 매수 호가, 여기가 매도 호가니까
당연히 여기가 물량이 많겠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잔량이 5만, 여기가 2만 6천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이 이렇게 돼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단시간에 급등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주문을 걸어놨어. 근데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 물량을 빼서 시장가로 그냥 바로 체결을 시키겠죠. 반면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을 넣고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도 주가가 급락할 것 같으면 시장가로 던지겠죠. 근데 지금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장가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량은 줄고 매도 잔량은 상대적으로 늘겠죠. 그래서 이 매수 잔량이 적을 때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의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고 팔았지만 매수한 사람들의 의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볼 때 매수한 사람들이 되게 많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매수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봤을 때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매수자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요날 매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팔았어. 요 정도에 팔았다.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딱 마감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 기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뭐 이런 경우 우리 많잖아요. 털렸다. 이런 기분 들겠죠. 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열받아. 억울해. 이게 이런 심리가 이날 매도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 당연히 이날 의지를 갖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확신이 있고 기대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시장가로 막 던져서 체결을 시켰잖아요. 반면에 당일 매도한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판 건 아니야. 그냥 한번 팔아볼까? 하고 슬쩍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어.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들. 이게 올라갈까? 의심하는 사람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좌절합니다. 기존 매수자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산 사람들도 이게 갈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면 어때요? 이제 가는구나. 확신. 기존에 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안도하죠. 팔았는데 안 가고 찌글찌글해. 그러면 잘 팔았다. 이렇게 안도하는데 이제 급등하는 걸 보면 다시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날 이런 심리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다음날 제일 먼저 급하게 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1순위 잠재적 매수자 1순위는 누굽니까? 못 산 사람들. 그죠? 당연하겠죠. 막 살려고 걸어놨는데 체결 안 되고 쭉 올라갔어. 이게 막 상한가로 마감했어. 이러면 다음날이라도 부랴부랴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순위고 두 번째가 당일 매도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사놨는데 계속 안 가가지고 딱 파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급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음날 분노의 매수를 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 다음날 막 갭상승하고 이런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거래가 이렇게 막 터지면서 급등을 해요. 자, 이런 차트의 특징은 뭡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죠. 아까 최초에 이날 산 사람들의 매수세는 당연하고 아까 이날 못 산 사람들 또 이날 판 사람들이 다음날 다다음날 막 매수하겠죠. 그 매수세까지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막 상승합니다. 근데 계속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는 거는 매도세도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특징 매물대가 많다. 이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소화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상승했다가 쭉 내리면서 이 물량 소화를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물량 소화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려버리면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물량 소화가 안 됐다.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매집이 안 됐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호재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천천히 매집하는 게 아니고 뭐 티 나더라도 그냥 막 사는 거죠. 이런 경우에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력들 어떤 손바뀜?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런 차트 나오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고점에서는 물량 급하게 털어먹고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어느 위치에서 나왔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내려요. 거래가 터지면서 증가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 이런 차트의 특징은 매도세가 당연히 강하죠. 이 거래량이 무슨 거래량입니까? 매도의 의지가 강한 그런 거래량이죠. 처음에는 매수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매도 의지가 커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올린 거예요? 조금이나마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으려고 한번 들어줬다가 이제 패대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 시점에 이제 악재가 터지면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은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래가 터졌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해요. 근데 아까 주가 상승할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후에도 비슷하거나 최소 이 몸통의 절반 이상의 크기의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몸통이 되게 작으면서 또 확확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야금야금 올리고 있어요. 딱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좀 어딘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날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빠르게 안 올리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올린다 그러면 매수자나 매도자나 다 물음표, 이거 가는 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차트예요. 왜냐? 자, 세력들 항상 목적이 뭡니까? 개인들 모르게 올리고 모르게 내리는 게 얘네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트가, 이런 좀 어색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고 특징이 뭡니까? 자, 거래가 줄어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적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리고 매집도 마무리가 됐구나.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는 주포가 세력이 관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관리하는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고 저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상승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내려요. 거래가 줄면서 야금야금 내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민하게 만들죠. 매도자, 매수자,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물음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량을 넘깁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주고 천천히 물량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오전에 상승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이런 음봉들이 많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주포가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도 아까 막 거래 터지면서 막 내리는 차트보다 더 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하락 확률이 높다. 자,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살짝 내렸다가 횡보하는, 즉 첫 번째로 거래가 터진 이날의 어떤 허리, 중요한 그 기준가를 깨면 안 돼요. 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찾으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이제 줄면서 이 기준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이런 차트가 2차 상승할 때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특징이 매물대가 많다. 자, 여기 산 사람들이 본전 오니까 이제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 소화가 되니까 다시 한번 올리죠.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고점 부근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자, 거래가 감소하는데 주가가 상승해. 거래가 감소하는데, 자,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감소해요. 살짝 올리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힘이 센 차트의 모습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이전에 캔들의 어떤 크기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주포가 관리하고 있구나. 뭔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해요. 자, 거래 터지고 나서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 허리를 지지하니까 2차 상승. 초보자들이 노리기에 얘는 지금 갭상승했지만 또 한번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 감소, 주가 하락. 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했다가 거래가 주는데 슬금슬금 내려요. 보면. 그리고 나서 거래 터지면서 급락합니다.
이런 차트를 딱 봤을 때 좀 이상한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10일 넘게 계속 음봉만 나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팔아먹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같은 색깔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이제 관리하는 거죠.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얘도 보면 거래 증가, 상승, 그 다음에 야금야금 팔죠. 계속 흐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장대 음봉으로 팍팍 내리면 여러분 무서워서 판단 말이야. 근데 계속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보세요. 나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나 다시 급등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슬금슬금 야금야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알아봤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차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점에서 나오는지, 하락에서 나오는지, 횡보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거래량 증가는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고민을 해결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편안하잖아요. 사자마자 계속 우리 단가를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계속 불안하잖아요. 아, 이게 갈까? 아, 팔까? 팔고 다른 종목을 살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사자마자 쭉 올라가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까지 받쳐준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반대로 내릴 때도 예를 들어서 거래 터지면서 상승했어요. 그래서 허리 라인을 딱 그어놓고 여기서 예측 매수를 합니다. 놀림 예측이죠. 근데 계속 내리면서 여기를 깨. 그러면 어때요? 이거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 뭐 거래도 터졌고 전저점 이탈에. 근데 이때는 되게 아쉽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때요? 와, 잘 팔았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손실은 봤지만 나름 잘한 손절 때문에 멘탈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이 되더라도 항상 거래가 터지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다시 전저점 깨니까 팔고 다시 올라가니까 사고 다시 내리니까 팔고 올라가니까 사고 내려가니까 팔고 에이씨 안해 하니까 급등.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이렇게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털릴 확률도 높아. 한 2-3번 컷되면 여러분 이 종목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딱 보면 이렇게 막 급등해 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혹은 거래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흔들리기 싫어가지고 안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급락하면 이제 팔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영역에서 매매하면 물론 이런 영역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막 거래 터지고 나서 이런 고점에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이런 데 팔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 정확한 타이밍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 그 다음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움직인다. 위든 아래든 움직인다. 그 방향성을 신뢰할 수 있다. 세 번째, 거래량 증가는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오랜 시간 고민을 안 하게 한다. 그 얘기는 뇌동매매를 안 할 수 있고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거래량에 대해서 개념도 좀 잡으시고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차트 공부하실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트는 외우는 영역이 아니라 이해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 안 가시면은 반복해서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으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